밀링 머신은 뭐 크게 한 뭐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직 밀링 머신이 있고요. 수평 밀링 머신이 있고, 이 두 가지를 조합이 된 걸 복합 밀링 머신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지금 복합 밀링 머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직 밀링 머신 스핀들이 있고요. 여기에 수평 밀링 머신 스핀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여기 이런 저삭 공구가 장착이 되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작동이 될 수 있죠. 회전 한번 시켜보면요. 회전이 되죠. 이건 이제 수평 밀링 머신 불을 이제 회전시키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것은 기어 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벨트 구동을 할 수 있는 이 레버가 있습니다. 회전할 것도 있죠. 그럼 벨트 구동입니다. 요 1번하고 2번 밀링은 복합 밀링 모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에 3번, 4번 밀링은 수직 밀링 모신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당연히 여기 좀 비싸겠죠. 그죠? 네, 기능이 조금 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금형회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금형회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구멍을 뚫거나 또는 뭐 구멍을 넓힌다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헤드 부분을 여기 보시면 눈금이 있어서요. 각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몇 가지 조작을 하고 요걸 이제 풀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퍼, 기울기가 있는 가공도 가능하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이제 주축이 있습니다. 주축. 자, 다 같이 주축. 주축. 그리고 요 위에 공작물을 물릴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테이블. 테이블 위에 사실 바이스가 있는데 이것은 부속 장치입니다. 그래서 주요 부분은 아니죠. 그 테이블, 그리고 이 테이블을 얹고 있는 꼭 말 안장처럼 생겼다고 해서 새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같이 새들. 요 새들에는 보시면 테이블이 좌우로 이송되게끔 하는 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새들을 얹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그 니키가 압니까? 뭐죠, 니킥이? 무릎치기 이런 거죠, 그죠? 니가 무릎이잖아요, 그죠? 무릎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요 새들을 얹고 있는 요 니, 요거 바닥에 있는 것을 그 무릎처럼 튀어나왔다고 해서 니라고 합니다. 다 같이 니에는 두 가지 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 테이블을 전후로 움직이는 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이 상하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핸들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Z축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네. 이 핸들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니가 상하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요런 안내면이 있고요. 이 뒷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이 컬럼. 네. 그래서 주요 부분은 주축, 테이블, 새들, 니, 컬럼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아, 이것도 기능사 시험에 가끔씩 출제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부속 장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가공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평형 블록, 이것은 제작한 건데요. 평형 블록을 여기 바이스 위에다가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여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칩이 올려져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평행하게 고정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청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평형 블록을 바닥에 둡니다. 근데 공작물을 올릴 때요. 자, 보시면 공작물인데 밑에 보면 공작물 아니. 네, 여기 공작물인데요. 때때로 공작물이 좀 좁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형 블록이 넓은 면이 있고요. 좁은 면이 있어요. 맞나요? 네. 좁은 면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평형 블록을 올립니다. 왜냐하면 넓은 면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게 되면 공작물이 물려져야 되는데 공작물이 물려지지 않고 평형 블록이 물려질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평형 블록이 더 넓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평형 블록 위쪽이 좁은 면이 위로 올라가도록 해서 장착해 둡니다. 그 다음에 공작물을 올리고요. 조여주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스가 이게 유압 바이스입니다. 유압 바이스에 보시면 선이 두 개가 있어요. 선이 세 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요.
선 안쪽 부분을 미니멈이라고 얘기하고요. 바깥쪽을 맥시멈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안선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뒷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이 3개가 있으면 중간점에다가까지 물리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쭉 돌려서 공작물이 고정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요 핸들을 탁 쳐줍니다. 탁 쳐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물려지는 거예요. 보입니까? 그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고정시킬 때는 섰을 때 탁 치고요. 그 다음에 납볼 망치로 쳐줍니다. 이게 납볼이 들어있어요, 안에. 왜냐하면 이 임팩트, 그러니까 타격을 할 때 납볼, 무거운 납볼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좀 더 큰 타격이 가능하겠죠. 그죠? 중량감 있는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치는데, 공작물을 치는데 좌우를 치되 대각선을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치되 위를 칩니다. 치고 바이스 핸들은 5분의 1바퀴 정도 돌리고 됐습니까? 예, 선 중앙 좀 왔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작물을 두드려 주는 이유는 계속 물리다 보면 이 힘 때문에 공작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두드려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무른 재질 같으면 너무 두드리게 되면 찌그러질 우려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당히 재질에 따라서 이걸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 0점 고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는 X축하고 Z축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Z축이지만 좀 방향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Z축하고 X축이 되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을 시키고요. 회전시키는 방법은 수직 밀링 머신 전용은 좀 다릅니다. 아까처럼 그 버튼을 눌러야, 이 버튼을 눌러야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수직 밀링 머신 부가 벨트 구동입니다. 근데 저기서는 기어 구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이 다른 거죠. 네. 자, 핸들을 조작을 할 때 제일 위에 원이 있습니다. 동그란 빨간색 원이 있는데요. 빨간색 원은 브레이크를 얘기합니다. 정지를 얘기하고요. 중간에 두게 되면 이것은 중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선까지 내려주면 회전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레이크로 했을 때는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립을 하게 되면 돌아갑니다. 사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지하고 회전만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네. 자, 회전을 시키고요. 위로 올리게 되는데 광경 모시는지 어디 저기 예, 뛰어가서 와도 됩니다. 이게 저거 이게 다음부터 이제 무조건 뛰면 안 된다. 보안기한 착용하고요. 핸들을 올립니다. 사실은 자동 이송 기능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자동 이송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하게 손으로 올리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동 이송 기능은 있지만 이걸 사용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삭 공구하고 공작물하고 접촉을 심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많이 깎인다 그러면 그죠? 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일단 깎여버리면. 그래서 그런 잘못 조작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동으로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Z축부터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할 때 절삭 공구 지름이 15이기 때문에 15 전체가 닿지 않도록 왼쪽에서 약 한 절반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게끔 해서 터치를 합니다. 살짝 터치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Z축을 리셋을 누르줍니다. 리셋을 누르면 제로가 되죠. 그런데 사실 요거 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고요. 어떤 그 디지털 스케일은 Z0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터치를 해주면 제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것은 Z를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GERRO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니까 제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0이 되는 그런 디지털 스케일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가공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Z축을 터치를 했으니까 바깥으로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Z축으로, 아까 Z는 이미 제로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약 한 4 정도를 위로 올립니다. 올려서 이제 측면으로 터치를 합니다. 됐죠,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X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빠져주면 이제 X축하고 Z축이 이제 세팅이 된 거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가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이 저삭 공구가 공작물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이쪽인가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왼쪽? 그죠?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공작물이 뒤쪽으로 갑니다. 그죠? 팔로 갑니다. 팔부터 5mm씩 가공을 하겠습니다. 천분의 1을 무시합니다. 자, 먼저 5mm씩 가공을 하는데요. 이제 절삭류를 사용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게 수도꼭지 모양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걸 켜주십시오. 자, 절삭류를 켜주는데, 절삭류를 켰을 때 여기에 절삭류 그 코크가 있죠. 이 코크가 요 절삭류의 호수의 방향하고 수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고 이게 열린 상태에서 절삭류 틀어버리면 절삭류가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뭐 옷도 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절삭류를 켜줘야 됩니다. 무슨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절삭류를 켤 때는 천천히 켭니다. 갑자기 한 번에 많이 켜게 되면 절삭류가 없다가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절삭류 올라오게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조금만 틀어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올라와서 완전히 다 찼을 때 그때 조금 더 틀어주는 거죠. 그죠? 네, 천천히 틀어줍니다. 네. 절삭류 틀고 그 다음에 회전시킵니다. 자, 5mm씩 가공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5하고 10은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깎여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가공해 보겠습니다. 손 모양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이렇게 가공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보안경을 꼭 착용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칩이 튈 수 있죠. 이건 뜨겁지 않습니다. 절삭류 사용하니까. 그런데 눈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뭐 실명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그렇죠, 눈에 좋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깎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막 이렇게 자꾸 돌리서 하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절삭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서 물에 타서 쓰는 절삭류인데요. 이것도 보면 물에 타게 되면 초록색이 되는 절삭류가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흰색이 됩니다. 초록색이 되는 절삭류는 연삭할 때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절삭성은 이 흰색이 좋죠. 물에 탔을 때 흰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대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60인가요? 뭐라노? 60 맞나요? 60을 가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공할 때는 토시를 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시를 끼고 하면 되겠죠. 앞치마를 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다음 학기에 한번. 앞치마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 방수가 되거나 어쨌든 코팅이 되어 있는 앞치마를 쓰면 좀 낫겠죠. 앞치마 쓰는 게 낫겠습니까? 뭐 의견이 많으면 쓰고요. 지금 보니까 한 두세 사람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안 하겠습니다. 많이 필요합니까?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과대 안 하죠, 그죠? 과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고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왔나요? 네. 어디 있죠? 예. 아, 까대구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네. 과반이 넘으면, 과반이면 4분의 1인가? 모르겠네. 4분의 3인가? 사실 작업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공을 하면 1시간이 늦게 걸립니다.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가공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죠. 근데 막상 해보면 또 그게 또 안 그렇습니다. 긴장도 되고 또 이걸 사용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숙련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참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크니션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교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아, 가공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는 것만으로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치수 정도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장난을 좀 치지 않도록 하시고 네,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심한 긴장은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조심조심하는 뭐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좋겠죠. 급속으로 이송할 때만 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돌립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얼마의 치수가요? 50이었나요? 네. 디지털 스케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백렛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백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요 복합 밀링 머신 같은 경우는 볼 스크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백렛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요. 범용선반 같은 경우는 백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디지털 스케일이 없을 때는 백렛을 고려해서 가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엔드밀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막 칼날보다 더 날카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는다든지 그런 걸 하지 않도록 합니다. 손이 그래도 상할 수 있겠죠. 네, 가공이 끝났으면 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다시 다시 돌아갑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깎을 때는 이제 상향자석이 되겠죠. 상향자석. 지금 또 깎이는 소리 들리죠, 그죠? 그냥 왔던 자리를 다시 가는데도 불구하고 깎입니다.
사실 1000분의 5 정도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아마 좀 발로 차도 1000분의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떨어지고요.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전체가 닿도록 측정을 합니다. 치수가 20.1이 나왔습니다. 20.1이니까 여기를 X를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0.1만큼 이동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다시 회전을 시키고요. 실상률을 켜고 가공을 합니다. 너무 빨리 이송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은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네. 아마 다음 주 되면 또 잊어버리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왔을 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처럼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가공이 끝났으면 공작물을 빼내는데요. 빼내기 전에 만약에 측정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면 옆으로 왼쪽으로 지금 일단 제로로 맞춰놨기 때문에 옆으로 빼서 측정을 해봅니다. 맞으면 그때 빼내면 되겠습니다. 안 맞으면 만약에 더 크다면 다시 또 거기를 제로를 맞추고 다시 또 깎으면 되겠죠. 지금 제로로 만들면 되겠죠. 0.1을 갔으니까 제로로 만들고 다시 가서 측정을 하고 안 맞으면 다시 뺐다 다시 끼우면 안 됩니다. 빼다 다시 끼우면 치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빼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항상 측정을 하고 다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빼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절삭률을 꺼주시고요. 네. 이제 공작물을 빼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갑을 끼고 공작물을 빼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걸레를 줄 건데요. 걸레를 가지고 닦으면 되겠죠. 걸레를 전체로 닦지 마시고요. 공작물을 닦을 때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측정을 이것도 하시고요. 측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측정하면 20 맞으면 그리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작업이 있는데요. 그건 줄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줄인데요. 줄은 날이 앞쪽으로만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막 이렇게 비비는 학생이 있는데 비비면 안 됩니다. 앞으로만 가공을 해야 돼요. 그 톱 같은 경우는 나무를 자르는 톱은 뒤로 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앞으로만 해야 됩니다. 뒤로 하면 오히려 날이 망가져요. 앞으로만 밀어줍니다. 장갑을 끼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장갑을 끼고 못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못따기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C를 1로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1보다는 좀 적긴 한데요. 이 정도로 못따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해주십시오. 절단한 부분도 다 해주십시오. 여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못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를 설명 안 드렸나요? 아, 씨. 이거 아니고?